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오승환 선수 이야기 또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오승환 선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올 시즌 매우 중요한 시즌을 보낼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2024 시즌을 앞두고 2년에 22억 원의 FA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삼성과 계약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조건에 있어서 다소 좀 이견이 있어서 좀 미뤄졌다. 좀 계약이 오래 끌렸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오승환 선수 삼성을 떠난다라는 건 또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오승환 선수의 또 요구치를 어느 정도 좀 맞춰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성적은 매우 좀 아쉬웠습니다. 58경기 58경기에서 3승 9패 2홀드 27세이브 4.9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KBO 리그에서 오승환 선수가 4점대 평균 자책점을 보인 것은 2020 시즌 이후에도 처음이었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사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후반기에 급격히 무너지면서 블론 세이브도 무려 시즌 8개나 또 기록을 했었던 전성기 때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오승환 선수가 보여줬었는데 지난해 사실은 오승환 선수 좀 어떤 점이 냉정하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는 많은 삼성 팬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참 구위 좋을 때는 그냥 뭐 직구 하나로만 뭐 밀어붙여도 뭐 일본도 씹어먹고 뭐 미국에서도 잘했고 미국에서 잘했죠. 네,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죠. 당연하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이제 뭐 그 강했던 본인의 그 직구의 위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오승환 선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구인데. 그렇죠. 변화구를 막 이제 많이 던지면서 뭐 하지만 힘들죠. 당연히 예전만큼 기대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죠. 네,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고전을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들이 맞아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됐죠. 현실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재윤이라는 이 마무리 선수도 이제 또 영입을 해온 거고 자꾸 불펜 보강을 하는 이유가. 오승환 이후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과연 어떻게 기용이 될런지는, 그리고 이제 마운드 쪽은 야수 쪽은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젊은 선수들 많이 나왔죠.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아직도 마운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직도 이제 뭐 올해 박지만 감독이 마운드 쪽에 좀 대대적인 어떤 변화를 줄런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오승환 선수가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렇죠. 네. 뭐 물론 지금 27세이브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론 세이브 무려 8개나 있었고 또 이제 패도 9패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뭐 이제 내준 블론이라든지 아니면 패배라든지 절반만 없었더라도 삼성 라이온즈가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오승환 선수이다 보니까 또 그 비판의 목소리 더 쉽게 내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또 이제 안 좋으니까 진짜 뭐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댓글에 좀 많이 있고, 오승환이 또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또 이렇게 달라진 위상에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7세이브가 아쉽다고 존잘러 라이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승환이라는 이름 앞에 27세이브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고.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물론 또 다르게 보면 27세이브는 굉장히 훌륭한 숫자인 것만큼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뒤에 보면 블론 세이브라든지, 그렇죠. 평균 자책점도 뭐 거의 5점대고. 예, 평균 자책점이 5점대에 27세이브를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많이 작용을 했던, 그렇죠. 뭐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표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오승환 삼성 팬이시기도 하고 오승환 선수의 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기록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만약에 삼성 구단 입장에서도 이 27세이브에 좀 더 방점을 찍었더라면 이제 뭐 가을 야구에서 오승환 선수를 엔트리 제외하는 결정을 또 내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팀 내 입지가 좀 점점 좁아졌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2차례나 또 이제 퓨처 수행을 또 통보를 받았고요. 보직도 마무리해서 셋업으로 혹은 이제 중간 게투로 나오는 경기들도 좀 있었었고, 심지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엔트리에서 또
대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쉽사리 앞날을 좀 예측하기가 또 어렵고요. 이 최원태 선수의 영입 당시에 이제 보상 선수의 오승환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걸로도 이제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이 또 왈가왈부가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빼봤자 LG는 샐러리 캡 때문에 오승환 지명 못한다라는 이제 팬 여러분들도 계셨고, 아니 그러다가 진짜 지명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 김강민 선수처럼 이제 되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팬 여러분들도 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오승환은 보호 선수 명단에 넣는다라고 또 이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보호 선수 명단에 넣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드물잖아요. 맞아요. 그건 대놓고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게다가 김강민 선수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비록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네. 오승환은 오승환입니다. 네, 한국 야구의 진짜 한국 야구도 특히 이제 마운드의 그 뒷문의 역사를 정말 함께한 뭐 지금까지도 뭐 오승환만한 이런 마무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맨날 제2의 오승환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 정상급 9위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클로저로 자리매김한 선수가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승환 정도 급의 마운드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 물론 뭐 최근 들어서 뭐 박영현 선수가 이제 제2의 오승환에 가깝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오승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활 혹은 이제 명예 회복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오승환 선수 단 한 번도 본인이 은퇴 이야기를 또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단 역시도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 그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것이 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올 시즌의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오승환 선수 성적이 막 좋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제 현역 연장을 하는 거지만 약간 이제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선수 본인이 계약 의지를 보인다 혹은 이제 현역 연장 의지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안 잡을 수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가 나이를 좀 뛰어넘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가지고 뭔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를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인이 그걸 이제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면서 뒤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이제 곧장급 선수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야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싶은 한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불펜 투수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보직에 대한 욕심은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중간에서 던지더라도 선수 생활 좀 이어가는.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이제 풀타임으로 1군에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잘 할 수 있는 그게 큰 거지. 네, 어떤 뭐 기록을 나타내겠다. 뭐 돈을 얼마 받겠다. 그런 욕심은 이제 오승환 선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유일한 1982년생 KBO 리그에 이제 82년생 뭐 추신 선수도 은퇴하고 뭐 이제 김강민 선수도 또 은퇴하고 하면서 이제 82년생이 오승환 선수밖에 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부활 기다리는 거는 선수 구단 모두 같은 마음이고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 프로야구 팬이시라면 또 많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삼성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최원태 선수를 제외하고는 또 눈에 띄는 보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불펜 쪽에 물음표가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오승환 선수가 또 묵직한 돌구 직구를 보여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위원님 올 시즌에? 올해 저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네, 응원도 많이 할 거고 정말 좀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좀 힘든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오승환 선수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뭐 물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캠프지를 한번 방문을 할 거예요. 네. 2월 달에 오키나와 캠프 방문해서 그때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좀 얘기를 좀 듣고 또 어떻게 올 시즌을 또 준비를 하는지 그렇죠. 직접 한번 들어보고도 싶고 하여튼 뭐 올해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정성님 오승환 말고 대책도 없는 구단이 선수까지는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도 참 길었습니다. 이 오승환의 대체자 찾겠 아직도 사실은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외부 영입 외부 FA를 통해서 그 뒷문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모양새기는 한데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빠르게 또 성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네요. 최영우 선수도 82년생이군요. 최영우 선수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최용호 선수는 뭐 짱짱하죠, 그죠? 아, 대단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넘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아, 최용호 선수 83이에요? 아, 뭐야? 그래, 제가 알기로 83인데, 맞아요, 빠른 83이구나. 빠른 83인데 저는 사회에서는 빠른을 이제 안 쳐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83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그냥 빠른 83이라 가지고 8이랑 뭐 친구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빠른 좀, 위원님 빠른 쳐주십니까? 아유, 위원님 안 쳐주십니까? 저희 때는 빠른 다 있었죠. 네, 그 저도 시대죠. 있었죠. 네, 그 시대인데 그거 따지면은 족보 너무 꼬여. 맞아, 꼬여. 그래가지고 그냥 출생 연도 순으로 그냥 쫙 하는 게, 얘랑 나는 친구인데, 그거는 둘이 알아서 하시고.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학번으로 갑시다. 학번으로? 그래. 재수한 사람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재수한 사람 어떻게 어렵네. 해요? 그냥 갑시다. 그래, 아유. 그래.